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했고 의심이 노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심이 노력을 마비시켰다는 말을 읽었을 때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325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바보들만 똑똑한 시대, 이 칼럼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325일째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고 2월 21일까지 이제 하면 제가 365일을 채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 새벽에 필사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습관으로 자리를 딱 잡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계속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이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이제는 이걸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라는 그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새로운 그 습관을 만들 때 처음에 뇌가 그렇게 인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낯설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이런 못하게 하는 이유를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뇌에서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300일이 넘었잖아요. 320일도 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는 진짜로 안 하면 이상한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며칠째부터 이랬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니까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스스로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내가 이제 습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300일이 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아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잠시 필사한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내용은 바보들만 똑똑한 시대입니다. 바보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러셀의 그 첫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사에는 4종류의 시대가 있었다. 모두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시대, 아무도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 현명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네 개의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안정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대는 원시 시대를 얘기한 것이래요. 그 자기 부족의 종교나 이제 오래된 풍습,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또 풍작을 보장해주는 주술 따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굶주림처럼 그 행복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시대라고 썼습니다. 원시 시대고 안정적인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그 예시로 기독교 발흥 이전의 고대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부족 종교들이 배타성과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족의 종교에도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가 거짓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다른 나라의 주술이나 그런 종교도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서 다른 나라 게 맞나? 우리 건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심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했고 의심이 노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심이 노력을 마비시켰다는 말을 읽었을 때 너무 좀 놀랐어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죠. 제가 먼저 그 필사하기 전에 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습관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필사하는 습관을 의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노력에 대해서. 이걸 해서 내가 도대체 얻는 게 뭐지?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1년 뒤에 무엇이 달라지겠어? 10분 동안 필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노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 의심이.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 현명한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 이때는 18세기, 19세기 초 거죠. 그래서 과학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현상으로 다가오면서 그 분야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 예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을 박해하려 했던 중국의 황제가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점치는 문제에서 선교사들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실의 점성가들이 틀린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거듭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농사에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또 낡은 농법을 고수하는 이들보다 훨씬 눈에 띄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증기와 기계가 보수주의자들을 날려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더 중요해졌고 교육받은 지성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지 못했던, 지성을 지니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성을 지닌 사람들의 안내에 기꺼이 따르면서 급속한 진보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진보의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대가 남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 이건 듣기만 해도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러셀이 1932년도에 말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딩턴 같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진정 어떤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기존의 방식들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제적 협력이나 전쟁 방지를 보장할 어떠한 방법도 찾아낼 수 없다. 철학자들에겐 인류에게 제시할 지침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언제 자신들의 견해가 불합리한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 결과 세계는 바보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각종 국가위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세계는 점점 더 깊은 불행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지식인들의 회의주의는 무기력의 원인인 동시에 그 자체가 나태함의 결과이기도 하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실이 수수방관의 구실이 될 수 있다. 그 러셀이 뒤에도 계속 썼는데요. 그 시대, 우리 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가 이제 재앙이 임박한 시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식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 아는 게 별로 없어. 뭐 배웠다고는 하는데 말이야.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공부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러셀이 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이제 보편적인 아니면 러셀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소위 말해서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딱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워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의 말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시대. 그런데 지금도 약간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러셀이 살고 있던 1932년도에도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에 대해서 별로 수긍하지 않던 시대인 거죠. 아유, 다 소용없어. 다 말뿐이야. 이런 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해볼 만한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걸 처음부터 알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찾아나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회의주의를 갖고 있고,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지? 계속 연구해서 뭐 하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사람들에게 뭔 쓸모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 이런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를 별로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내가 보여주지 않는 한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누군가 따라주고 함께 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지 이게 하는 힘이 솟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해봐. 이걸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래 너한테나 소용이 있지 나한테도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권해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지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개개인의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이 좋은 얘기가 들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아직 절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해보지 않고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셀이 말한 바보들만 똑똑한 시대가 그게 아닐까요? 자기가 바본 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산 적이 있고 지금도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틀린 얘기를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거를 깨달아요. 아, 나는 왜 그랬을까? 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알아봤는데 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좀 아니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제가
그 얘기를 딱 처음부터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바로 이제 제 안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저를 발견할 때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진실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저만 알고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대로 하세요, 말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보가 아니고 싶은데 바보가 아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점점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저는 매일매일 나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스스로가 제 안에 갇히는 거를 자꾸 깨려고 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지금 러셀이 얘기한 1932년도에 얘기한 바보들만 똑똑한 시대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대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가 살 길을 마련하는 게 바로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책을 읽는 것이든 어떠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 안에 갇힌 나를 깨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답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저는 그나마 책을 좀 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듣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똑똑해질까요? 똑똑해지도록 해보죠.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좋은 습관도 만들고요.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제가 말을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